오늘 주제는 최근 변동폭이 커지고 있는 엔캠입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엔캠의 목표 생산 캐파 계획을 타임라인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한편 최근까지의 주가 흐름을 차트를 통해 살펴본 후에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엔캠은 한참 남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폭락을 연이어 두들겨맞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과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많이 저렴해진 상황이고, 제가 공부하는 스탠 와인스타인의 이론으로 살펴볼 때에도 주목해서 볼만한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중앙첨단 소재 관련 하락을 제외하면 제가 차트에 적어둔 악재들은 대부분의 2차전지 기업들에도 예외 없이 발생한 낙폭의 원인들입니다. 따라서 엔캠 외의 기업들에도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기계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하고 차트의 모양을 읽는 것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정확도를 올리고 섣부른 매매를 줄이기 위해서 시장 내의 굵직한 이슈들을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최근 동향도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엔캠의 구체적인 생산 캐파 계획을 영상 촬영일인 오늘 기준으로 다시 파악해서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연간으로 어느 정도의 목표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는지 글로벌, 권역별로 나누었습니다. 이전 영상과 수정된 사항은 거의 없고 추가된 내용은 미국 조지아주 2026년 기준 목표 생산 캐파가 약 5만 톤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대륙별로 다르게 합산하는 이유는 지역마다의 전액 단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IRA 법안과 CRMA 법안으로 값싼 중국산 원자재를 배제하는 시장에서 한국 전액의 톤당 단가는 공급 과잉의 중국산 전액의 단가가 혼합된 평균적인 글로벌 전액 단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공급 포화 상태에 이른 값싼 중국산 원자재들이 배제될 경우 해당 시장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만든 소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정상적인 시장의 원리입니다. 제가 챗GPT로 파악한 내용으로는 최저 가격으로 보면 중국 전해액의 단가가 제일 낮고, 유럽의 경우는 중국 내수 시장의 약 2배이며 비중국 아시아 권역에서도 1.5배의 단가를 보입니다. 물론 챗GPT가 정확하진 않지만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겠습니다. 엔캠이 현재 공격적으로 타겟마켓으로 잡고 있는 북미 시장 역시 유럽과 마찬가지로 전해액의 단가는 중국 시장의 약 2배를 추정한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현재 글로벌 전해액 기업 1위에서 3위는 중국 기업들이고 4위가 엔캠입니다. 물론 LiPF6 가공이나 탄산리튬 생산에 있어 중국 기업들이 엔캠보다 더 뛰어난 정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중앙첨단 소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다고 해도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엔캠은 자유주의 진영 국가인 대한민국의 기업이고, 대한민국은 북미나 유럽의 중국 대리기 최대 수혜 국가입니다. IRA 법안과 CRMA 법안으로 중국이 배제되는 시장인 북미나 유럽에서는 엔캠이 글로벌 1위입니다. 현재 중국 전기차 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었으며 엔캠의 타겟 마켓인 북미 시장의 전기차 보급률은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7%가량으로 아직 북미 전기차 시장은 시작도 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따라서 미래 업황을 분석해볼 때 엔캠은 미래 가진 성장 잠재력 면에서 두말할 것 없이 유망한 기업임은 분명합니다. 배터리의 수요가 늘어난다면 우수한 품질의 엔캠 전해액은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사용했던 자료입니다. 오늘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깔끔하게 보강하겠습니다. 신선도의 문제로 인해 다른 소재 대비 재고를 많이 축적할 수 없는 전해액 특성상 가동률을 50%로 산정을 하고 톤당 단가를 1만 달러로 적용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전해액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15에서 20%대의 영업이익률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해서 엔캠에는 15%의 영업이익률을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심지어 LiPF6 내재화에 성공할 경우 틴C를 예로 들자면 영업이익률이 30%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엔캠은 중앙첨단 소재와의 조인트 벤처를 통해 LiPF6 내재화를 진행 중이고, 북미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의 캐파와 더불어 전해액의 높은 단가를 감안할 때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서 오늘은 보수적으로 잡아서 15%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을 기준으로 목표 전해액 생산 캐파가 약 150만 톤이지만 이는 사측에서 제시한 목표일 뿐입니다. 밸류에이션의 기초는 회사에서 제시한 목표에 기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다소 보수적으로 잡기 위해 25년 목표 생산 캐파 127만 톤을 기준으로 2026년 밸류에이션을 산정합니다. 전해액 톤당 단가는 중국 시장의 경우가 1만 달러이고 그 외 시장에서의 전해액의 단가는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해액 단가가 전기차 전방위 산업 수요 둔화로 인해서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바로 높은 전해액 단가를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데이터가 산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내부에서의 생산 캐파도 총 캐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적인 추산을 위해 1만 달러의 전해액 톤당 단가를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50%의 가동을 전제로 할 때 약 60억 달러의 2026년 엔캠의 전해액 매출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1350원의 환율을 적용하면 8.1조 원의 2026년 매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 15%를 달성할 경우 1.2조 원의 영업이익이며, 여기에 영업이익 멀티플 20배수만 적용을 해도 24.4조 원의 시가총액 밸류에이션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자값은 산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을 더 높게 볼 여지도 있지만 오늘은 15%를 적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분모값을 계산을 할 때 가장 복잡한 부분은 엔캠 전해액 밸류체인 내 기업들 대부분이 그렇듯 전환사채 물량입니다. 반기 공시 내용으로 살펴보자면 미상환 사채는 현재 기준 109만 주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현재 발행 주식수 2030만 주에 109만 주를 더하면 추가 사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2140만 주를 분모값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캐진 구간을 지나 수요가 폭발하여 전해액 소재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시점이 되면 또 엔캠이 기대와 같은 호실적을 기록할 경우 주당 약 114만원의 가치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짚고 넘어가자면 제가 산출한 식에서는 전해액 톤당 단가를 경우에 따라서는 절반 수준까지 저렴한 톤당 1만 달러를 적용했다는 점과 영업이익률을 15%로 가정했다는 점은 상당히 보수적인 추정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다르게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다른 데이터를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리딩을 하거나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께 계산식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서 개별적으로 하시기 어려운 기업 분석을 돕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모두가 아시겠지만 엔캠이 현재 부진한 이유는 전기차 전방위 산업의 부진입니다. 제가 방금 산출했던 주당 약 114만원이라는 밸류에이션은 현재 주가 대비 6배에 달하는 주가입니다. 시간에 대한 이익에 할인을 적용한다고 해도 밸류에이션 수치와 동일하게 주가가 흘러간다면 자산이 6배가 증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투자 매력도 면에서 압도적으로 매력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나 훌륭한 성장 기대 밸류를 가진 기업이 왜 이렇게 헐값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하면 가장 큰 이유는 당장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과 2차전지 섹터 전체의 폭락 기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 어떻게 실적이 나오는지는 주가의 등락과는 큰 개연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엔캠의 전해액 매출과 이익을 살펴보면 최근 3개년 동안은 어떤 성장 기록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즉 투자의 대가들이 이야기하는 견조한 상승세를 타는 그러한 펀더멘탈과 영업이익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엔캠의 주가가 최저점 대비 8배가 상승할 정도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미래의 성장 잠재력 때문이지 당시 실적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엔캠의 주가를 받치고 있는 가장 주요한 포인트는 미래의 전해액 사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입니다. 심지어 2차전지 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최근 시장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으며 한번 주목을 받아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심한 저평가 구간인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성장 잠재력보다 명확하게 보이는 펀더멘탈에 근거해서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 엔캠은 적합한 투자처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글로벌 1위 전해액 기업의 명확한 성장성을 믿는다는 리스크를 감수한다면 향후에 그 아이디어가 맞을 경우에 그러한 투자에 대한 결실을 분명히 얻으실 것입니다. 확실히 이 가동률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적 자체는 당장 좋지 않습니다. 엔캠의 반기까지의 가동률을 보게 되면 국내외 가동률은 12.2%로 당장은 가동이 더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동률이 낮게 나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엔캠은 아주 공격적으로 심지어 다른 소재 기업들은 목표 캐파 계획을 축소함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더 늘리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경영진의 정신나간 행동이 절대 아닙니다. 이따금씩 빅테크 기업들이 인식을 망쳐놔서인지 경영진들의 판단을 아주 어리석은 행동으로 손쉽게 예단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은 생산 실적이 저조하지만 K배터리 기업들이 노리는 시기는 전기차 수요 빅뱅 폭발 시점 이후입니다. 엔캠은 그때를 보며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시기는 예상보다 더 빨리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들이 바로 매매 타점이 아님에도 많은 분들이 계속 시장에 남아있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진한 실적이 나타나는 데이터는 뭐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업과 주가를 뒤흔들 악재로 볼 것도 아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엔캠의 최근 차트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은 스탠 와인스타인의 4단계 이론 중 4단계 내지는 1단계 국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 증권가의 트럼프 리스크 호들갑부터 시작해서 엔키리발 블랙 먼데이와 같은 매크로 이슈, 주가 조작 일당이 있다는 이유로 폭락, 금투세 폭락, 뭐 이런 기업 가치 훼손과는 무관한 하락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최초의 투자 아이디어를 철회할 만큼의 충격적인 사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주가가 빠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에 기회를 주는 것과 같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최근 엔캠의 대폭락을 이끌어낸 악재들이 별다른 근거가 없다는 이유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이 여론조사에서 밀리면서 7월달 내내 2차전지 섹터 전체 하락을 이끈 트럼프 리스크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K배터리의 악재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증권가를 비롯한 언론들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전기차 정책은 전면 백지화된다는 뉘앙스로 시장의 공포 분위기를 조장했으며 이는 실제 엔캠의 주가 하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엔캠의 성장성과 전기차 빅뱅 폭발에 대한 회의감을 시장에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나아가 분위기가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선대인 소장님께서 방송에서 살짝 언급해주셨던 신호와 소음의 저자가 만든 예측 모델 사이트 538의 데이터입니다. 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해리스는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기후변화 문제에 바이든보다 더 적극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게 예측되는 현 시점, 트럼프 당선이 그토록 K배터리에 위협이 된다는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오히려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하지만 언론사에서는 악재만 얘기하지 호재는 절대 언급하지 않아서인지 얼어붙은 투심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이때 두들겨 맞은 낙폭 역시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30주 이평선까지 깨고 주가가 폭락한 장대 음봉들은 엔캠이 본래의 밸류보다 저평가받고 있다는 뜻이며 제값을 받게 되는 시점이 온다면 이런 낙폭들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되돌릴 수 있으리라고 해석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8월 23일 엔캠과의 합작사 EDL에 투자하는 중앙첨단 소재의 주가 조작 일당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했던 탓인지 엔캠은 이 주간의 낙폭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김청현 기자의 이 기사가 올라온 직후 엔캠과 중앙첨단 소재의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선 소장님 말씀처럼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장난질을 친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 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짓는 태도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마치 중앙첨단 소재의 주가 상승은 모두 주가 조작 세력이 개입한 덕분이라는 듯한 마치 작전주처럼 중점을 폄하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언론사들은 향후에는 제 기능을 대체로 상실할 것이라고 보는 주된 이유입니다. 중앙첨단 소재의 주가가 크게 상승한 이유는 작전 세력들 때문이 아니고 LiPF6 리튬이온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그 이유이지 주가 조작 때문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 산업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기사를 쓰고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는지 참 한심합니다.
어쨌든 중앙첨단 소재는 뉴스 괴담으로 인한 폭락을 회복한 데 반해 엔캠은 이 충격을 쉽사리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엔캠은 그간 낙폭이 크다 보니 버티는 힘이 중앙첨단 소재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약한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는 금투세로 인해서 또 한 번 폭락을 얻어맞으니 정말 2차전지 투자하시는 개인주주분들은 바람잘날 없는 험난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가 주황색 박스로 표시한 장대 음봉들은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내지는 헛소문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한 주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낙폭들은 분명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손쉽게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이며 30주 이평선을 깨고 아래로 내려갔지만 여기서 또 다시 4단계 국면이 진행되면서 주가가 폭락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처럼 선진 시장이었다면 엔캠은 30주 이평선을 금세 회복하고 지금쯤 변동성이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차트 분석 결과 좋은 기업이 온갖 악재로 굉장히 낮은 가격대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는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2차전지 기업들이 대체로 하락 국면 내지는 조정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엇을 사든 다 쓰레기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는 족족 하락하니 투자의 회의감마저 가지실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무한히 떨어지는 자산은 없으며 K배터리 산업은 세계 1위이고 강력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국내 증시에 정말 열을 받아서 파나소닉이나 미국의 GM 혹은 리튬 관련주들로 갈아타기 위해서 이런저런 해외 기업들을 알아봤지만 한국 배터리 기업들을 경쟁사로 두고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선뜻 손이 가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결국 전기차 빅뱅 폭발 시기를 향해 나아감에 있어 K배터리 산업은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투자 매력도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시장을 떠나지 마시고 엔캠과 같은 좋은 종목들을 예의주시하시면서 최적의 타점을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제 최신 영상들을 가장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투자자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열심히 제공하는 컨텐츠 제작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